안녕하세요, 반지하공작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아두이노 수리하는 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아두이노를 이렇게 많이 쓰다 보면은 이 칩이 고장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노 같은 경우 이 칩이 고장나서 이렇게 만져보면 되게 뜨거워지는데 얘는 그냥 쉽게 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IC를 뺄 수 있는 전용 집게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끝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그냥 이렇게 잘 당겨주기만 하면은 이렇게 쉽게 빠집니다. AT메가 328만 따로 구입해서 이제 교환을 해주고 부트로더만 다시 넣어주면은 수리가 끝나는데요. 이제 이런 타입 말고 문제는 이 아두이노 나노 보시면은 이제 칩이 SMD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SMD 타입이 뭐냐면은 이 표면 실장, 그러니까 다리가 있어가지고 끼어지는 타입이 아니라 말 그대로 표면 위에, 즉 이 면 위에 올라가서 이제 납땜이 되는 타입을 이야기합니다. 보면은 레오나르도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번에 지금 보시면은 이 녀석은 전원이 안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 녀석은 이미 IC를 제거를 하긴 했는데 전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제거를 한 IC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원래 이게 이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던 거죠. 그래서 이 SMD 타입 좀 익숙하진 않지만 나중에 이제 많이 하시다 보면은 뭐 물건을 새로 구입하는 것보다 이렇게 IC 재고만 몇 개 사다 놓고 교체를 하는 게 더 저렴하게 먹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SMD IC 이 부품을 이제 뗐다 붙였다 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작업할 때 필요한 준비물입니다. 일단 핀셋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집게 있어야 되고, 집게 없으면은 바이스 같은 것도 괜찮습니다. 이제 탁상용 미니 바이스 그런 거 쓰셔도 괜찮고요. 이런 이제 플럭스, 인두기, 그리고 SMD 작업할 때 꼭 필요한 게 바로 이 솔더웍, 디솔더링 와이어라고도 합니다. 대부분 이제 솔더웍이라고 많이 하는데 이 솔더웍이 없으면은 작업을 못 해요. 정확히 말하면 할 수는 있는데 조금 번거롭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러한 작업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솔더웍을 꼭 구입을 하셔야 돼요. 먼저 떼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뗄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전체를 충분히 가열을 해서 떼내면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납을 좀 많이 녹여요. 이렇게 납들을 충분히 녹입니다. 이렇게 몽우리가 질 정도로 납들을 많이 녹여서 계속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돌려주세요. 단 주의하실 점은 이쪽에 보시면은 크리스탈이 있어요. 이 조그만 부품 있죠? 주변에 다른 부품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이렇게 이 IC만 잘 가열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핀셋으로 잘 잡고 살살살살 내주시면은 이렇게 떨어져 나오고요. 주변에 이제 묻은 애들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두기를 잘 닦아주세요. 인두기를 닦아주실 때는 이렇게 인두기 팁에 묻은 납을 쓸어내듯이 이렇게 닦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이 솔더웍. 솔더웍을 적당한 길이를 빼서 위쪽에서 가열을 해가지고 이 패드에 묻은 납을 제거를 해주세요. 이제 너무 힘을 빡빡 줘가지고 문지르게 되면은 이 패드가 날아갈 수 있습니다. 주변에 코팅이 지워질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꽉 누르지는 마시고 적당히 녹으면은 알아서 이 솔더웍으로 납이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꽉 안 누르셔도 되고요. 살살 문대서 납을 흡수를 해서 지워주세요. 솔더웍으로 청소가 잘 됐는지 구분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이쪽, 이쪽, 이쪽 이렇게 세 부위는 지금 제가 솔더웍으로 청소를 다 해가지고 납이 없습니다. 그래서 패드가 깨끗한 상태고, 이쪽에 보시면은 아직 이렇게 좀 반짝반짝거리죠? 위에 납이 남아있어서 그래요. 위에 납이 남아있으면은 이제 무엇이 문제냐? 나중에 이 위에 다시 칩을 올려서 납땜을 해야 되는데 이 납 때문에 다리가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상태가 됩니다. 물론 이제 히팅건을 이용해서 납땜을 하게 되면은 반대로 납을 이렇게 묻혀 놓은 상태에서 위에서 히팅건으로 쬐어주면은 납땜이 되지만, 지금처럼 인두기로 납땜을 할 때는 이렇게 납이 조금 남아있게 되면은 나중에 이 부분이 이제 제대로 접점에 안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닥에 완전히 밀착을 딱 시켜놓은 상태에서 납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납을 좀 깨끗하게 제거를 해서 이제 바닥에 밀착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더웍으로 청소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다 됐으면은 PCB를 청소를 한번 해줄게요. 여기 보시면은 플럭스가 많이 묻어서 좀 얼룩덜룩한데, 이렇게 PCB를 청소할 때 쓰는 전 물질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몸에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정집에는 사실 뭐 거의 필요 없고, 이제 뭐 회사라든지 공장에서 많이 쓰긴 하는데 청소를 안 해도 괜찮긴 합니다. 큰 문제는 없지만 이제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플럭스가 묻어가지고 이렇게 번들번들 거리죠? 뿌려주세요. 적당량 뿌려주고, 원래는 이제 붓으로 많이 닦는데 저는 붓보다는 면봉으로 하는 걸 좀 좋아해서 이렇게 한 번 더 뿌려주고 한 번 쓱 닦아내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깨끗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C를 청소해야 되는데요. 뭐 새거를 쓰시면은 그냥 새거를 바로 장착하셔도 되고, 이제 저처럼 두 개가 이제 서로 다른 부분이 고장나가지고 이렇게 옮겨야 될 경우에는 이렇게 다리 부분에 납덩어리들을 제거를 이렇게 해주세요. 지금 이쪽도 이렇게 붙어있죠? 붙어있는 거를 인두기를 살짝 갖다 대서 인두기에 납을 묻혀가지고 이렇게 떼어낸다 라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인두기 팁을 한 번씩 청소해주면은 이제 훨씬 더 잘 떨어집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 제거해 주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이제 장착을 하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깨끗이 한다 보다는 너무 많은 양이 묻어 있을 때 나중에 하기 불편해지니까 떼어낸다 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떼어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플럭스를 살짝 묻혀서 이렇게 잔여 납들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다리에 이제 필요 없는 납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장착을 할게요. 붙일 때 주의점은 다리 번호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쪽 기판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가 있죠? 또는 이제 기판마다 조금씩 모양이 다른데 이렇게 한쪽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IC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쪽 부분 동그랗게 이렇게 흠집이 난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쪽 부분들끼리 이제 맞도록 얹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리 위치가 맞도록 이렇게 조절을 좀 해서 딱 얹어주세요. 확실히 이제 SMD 작업을 할 때는 히팅건이 있으면 편한 게, 납을 한번 살짝 발라주고 그 위에서 히팅건을 쏴주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다리들끼리 이제 이 표면 장력에 의해서 이렇게 위치를 딱 잡아줘요. 근데 이제 지금처럼 인두기만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좀 섬세하게 맞춰주는 작업이 조금 어렵죠.
그 다음에 납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납땜을 하실 때는 먼저 다리 한쪽을 고정을 시켜주세요. 어느 쪽 다리든 관계없어요. 편하신 쪽을 고정을 해줍니다. 근데 고정하면서 좀 흔들릴 수 있어요. 흔들리면은 이제 다시 위치를 녹여가면서 잘 잡아주세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첫 번째 납땜입니다. 첫 번째 이제 다리를, 이쪽에 보면 다리가 붙어 있죠? 일단 한쪽을 잘 붙여 놓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다른 쪽을 납땜을 해줄게요. 가열을 하면서 위치를 잡아주세요. 이렇게 두 곳 정도 잘 고정을 시켜서 위치를 잡아주고 이제 나머지 부위를 납땜을 해줍니다. 납땜을 하실 때는 먼저 고정시켜 놓지 않은 쪽을 먼저 납땜을 해줄게요. 방법은 일반적인 납땜하고 동일합니다. 근데 납을 너무 많이 넣지 않도록 이렇게 살살 이 위에서 아래쪽으로 쓸어 내리듯이 납을 살짝살짝 묻혀주세요. 나머지도 그런 식으로 해줄게요. 이렇게 하면은 다리 사이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다 붙어 있는데 플럭스를 넉넉히 찍어서 이렇게 넓은 면을 이용해서 납을 떼주세요. 조금씩. 그러니까 요 끝부분이 아니라 인두기에 보면은 요 넓은 면 있죠? 옆면 플럭스를 충분히 찍어서 넓은 면으로 이렇게 하면은 납이 조금씩 떨어져 나와요. 이렇게 한번 떼주고 한번 닦아주고 한번 떼주고 닦아주고. 원래 이제 플럭스 이렇게 찍어서 쓰는 거 말고 액체로 된 플럭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뿌려서 쓰는 플럭스가 있는데 그런 플럭스는 SMD 전용이라 일반적으로 납땜할 때는 잘 안 써요. 그래서 이렇게 구비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충분히 많이 묻혀서 이런 식으로 떼어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도 방법은 동일해요. 인두 팁을 청소를 좀 자주 해서 이제 최대한 납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주고 플럭스를 넉넉히 묻히고 이런저런 설계라든지 그런 걸 하다 보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SMD 타입을 쓸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왜냐면은 제품 패키지가 처음부터 이런 딥 타입이 아니라 SMD로밖에 안 나오는 그러한 소저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도 좀 할 줄 알면은 이제 나중에 좀 도움이 되죠. 이렇게 납땜이 끝났으면은 한번 검사를 해주세요. 다리하고 다리가 서로 붙은 게 있나. 그냥 눈으로 이게 쓱 보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돋보기 같은 게 있으면은 플럭스를 청소를 좀 해줄게요. 플럭스가 남아있으면은 끈적여가지고 사용할 때 불편하니까
이렇게 청소까지 끝났습니다. 오늘은 이제 고장난 부위가 서로 다른 아두이노 나노를 이용해서 이렇게 수리를 해봤습니다. 한쪽은 전원을 공급해도 전원이 공급되지가 않는 고장이었고요. 그리고 현재 수리가 된 이쪽에 달려있던 이 AT메가 328 고장이 나가지고 이제 전원을 연결했을 때 되게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328이 무사한 나노에서 AT메가 328을 떼서 이쪽으로 옮겨주고 이쪽에 달려있던 거는 지금 이쪽에 빼놨고요. 이렇게 SMD 부품 납땜을 할 수 있으면은 이제 서로 다른 부위가 고장난 아두이노들을 모아서 이렇게 새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다운로드를 해서 기본 예제 파일을 넣어가지고 지금 깜빡이도록 프로그램을 넣었는데 정상 작동하는 것도 확인을 했고요. 원래 아두이노에 사용이 되던 328이다 보니까 이제 부트로더도 들어있어서 별도로 부트로더 구워줄 필요도 없고요. 그냥 바로 꽂아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렇게 정상 작동을 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상 반자공작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